다음은 국내 정치 얘기 살짝 좀 해봤으면 해요. 어저께 부동산 정의로운 부동산 생활에서 얘기했는데 이재명의 부동산 대개혁. 네. 대개혁. 이 11월 달 정기국회에서 분양가 상한제. 그다음에 민간기업의 초과이익 환수. 100% 완전 환수제에 관한 법안을 올리겠다라고 선언을 함으로써 100%요? 네. 완전 그 환수에 대한 법안을 내놓음으로써 지금 건설업계가 공포에 떨게 만드는 그런 효과를 내고 있어요. 지금 저희 진성준 의원 등 민주당 11명의 의원이 도시개발법 개정안을 발의를 했는데 이걸 민간이익 10% 이내거든요. 그렇죠. 그럼 100%를 환수로 한다고요? 아니 이게 그 100%에 근접하는 거지. 어. 처음에 이제 그게 이건가 보네. 처음에 종부세 관련돼서 뭐 얘기들이 있었는데 네. 민간이익 10% 이내 제한이라면 사실 민간이익 다 뺏는 거예요. 그렇죠. 90% 네. 환수니까. 어저께 그 정의로운 부동산 생활 꼭 봐주세요.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제일 걱정스러운 게 공급 물량 못 된다는 거야. 저쪽 논리는. 맨날 그런 얘기 하잖아. 아니 그렇게 개발 이득을 하나도 안 주면 누가 지으려고 하겠니? 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물량 모듈에서 부동산 대라논다. 이제 와서 또 이제 와서 또 이러고 이제 핑계를 대는 거거든요. 근데 정부가 조사한 바에 따라도 지금 있는 시공하는 게 대기업이 아니잖아. 다 군소 하청 구조가 다 만들어져 있는 거고 대기업들은 거기에서 이제 공사비의 30%를 따먹는 게 대부분 이제 관행으로 돼 있잖아. 관행. 1차 밴드로서 30% 따먹는 게. 근데 앞으로는 땅을 안 주겠다는 거야. 국가가 토지 개발을 한 다음에. 그래서 국가는 토지 자체를 갖고 이거를 개별 국민들한테 임대를 해줄 거고 니네는 건물만 지어서 건물 건축비만 받고 빠지라는 거지. 근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라도 마진은 생겨요. 생기겠죠. 어찌됐거나 하지. 공사비 안에서 마진은 생기는데 그동안의 불로소득. 그러니까 LH한테 100만 원에 사가지고 나중에 집값에다가 이거를 땅값을 한 1000만 원으로 올려가지고 붙여서 팔아먹던 이 소득이 사라지게 된다는 거야. 그러면 쉽게 말해서 100만 원 벌던 애한테도 10,000원만 벌고 이제 앞으로 이 일을 해야 되겠다 했을 때 누가 하겠느냐 이거지. 제가 할게요, 그럼. 그렇지. 네. 지금 밑에서 하천받던 사람들은 제가 할게요. 그러면 이 기회에 국내 대형 일종 건설사를 싹 없애버리고 민간 기업한테 네. 나눠서 주세요 그냥. 저 어차피 쟤네들한테 30% 뜯기느라고. 뜯기는데 저는 그냥 국가의 한 15% 정도 그냥 세금으로 제가 또는 내겠습니다. 개발 기업으로 저희가 내고 더 싸게 싸지만 저 우리 잘할게요. 이득은 더 올라갈 수 있는 상태에서 더 좋은 재료로 잘 지을게요 라고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간다는 거야. 근데 이게 10% 이내 제한이 진성준 의원 등 지금 민주당이 낸 건데 이 기사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국민의힘 이현승 의원 등 19명이 9월 29일에 민간 투자 지분 50% 미만하고 이율은 총 사업비 6% 이내로 제한한다. 더 심한 법안을 냈거든요. 이거 처리해야 아니지. 6%. 50%만 하더라도 얘네들은 이제 좀 남긴다는 거야. 그러니까 율이 6%인 거고 네. 총 공사비에서 마진율을 6%로 잡는 거고 일단 투자 지분을 50%로 갖고 가게 되면 50% 안은 무조건 먹는 거예요. 50% 먹고 간다고? 50%는 먹고 갈 수 있게끔 지금에 있는 네. 도시개발법 유지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동안은 선택 사항이었어. 차후 정산해서 나눠 가지냐 아니면 유일하게 지난 20년 동안 이 도시개발법이 20년 됐거든요. 지난 20년 동안 한 240건 가까운 민간 개발이 있었는데 이재명 당시 시장처럼 아예 고정적으로 해갖고 개발 이익 예상치의 70%를 무조건 받기로 하는 계약은 딱 한 건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게 표준이 돼버릴까봐 얘네들이 50%는 기본적으로 나눠 가질 수 있는 거를 표준으로 하자는 거야. 5대5로 나눠 가지는 거지. 반띵하자는 거지. 근데 반띵 안 돼. 10% 미만으로 갖고 가 라고 하는 게 지금 민주당의 법안인 겁니다.
요걸 놓고 이제 충돌을 하겠죠. 근데 당연히 쌩까 버리고 10%를 몰아붙여야 돼요. 그렇죠. 가야죠, 이거는. 그동안에 언론들하고 저 당, 저쪽 당은 무조건 이거 해야 된다는 식으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재명 시장이 당시에 그 5,500억을 그 환수를 했는데도 왜 그거밖에 못 받았냐 했잖아. 그게 배임이래잖아. 아, 그게 배임이라고. 그래서 지금. 내가 죽을 죄를 졌으니 아예 이참에 그냥 90%는 자동 환수가 될 수 있게끔 법안을 냅시다 그랬는데 그렇게 하면 건설사가 다 망하지라고 하면서 이제 말을 또 바꾸고 있는 거예요. 언론들도 네, 바꾸고 그러면서 있고 하죠. 야 큰일 났다. 저거 밀어붙이면 막을 방법이 없으니 반띵이라도 할 수 있는 법안이라도 빨리 지금 상정해 갖고 이걸로 고치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이고. 이 법안이 20년 만에 개정되는 거예요. 2000년도에 도시개발법이 처음 만들어져서 시행이 됐거든요. 그래서 240건 이상의 민관 도시개발 합작 사업이 있었으나 그 민관 240건들이 전부 다 걷어들이는 수익이 대장동의 3분의 1도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그동안 민간 개발하는 애들 얼마나 남겨먹었다는 겁니까, 결론적으로. 엄청나게 넘겨먹었죠. 네. 그래서 이 개혁 조치를 강하게 밀어붙이면 자 이렇게 나오면 이제 주택 가지고 계신 분들, 그러니까 그 이재명 후보 자체가 이 문제를 사실은 제일 주요 공약으로 했어요. 1번 공약은 이제 성장 기조를 유지한다니까 이건 좀 추상적인 거고 2번 기조가 부동산 개혁으로 이거를 적극적으로 맞불 붙이기로 나섰거든요. 그러면서 제일 중요한 단어 주택값을 하향 안정시키겠습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이번에 수락연설 안에서 하향 안정시킬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 법이 통과되고. 그러니까 단순하게 유지 안정이 아니라 하향 안정시킨다는 얘기는 엄청 파격적인 겁니다. 사실 집 가진 사람들을 상대로 해갖고 말하자면 야 이렇게 되면 집 있는 사람 편은 다 떨어지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을 만큼 파격적인 거예요. 근데 이 선언을 먼저 했다는 얘기 전면 돌파하겠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무주택자들이나 지금 부동산에 대해서 일종의 기대감이 없거나 배신감을 갖고 계신 분들한테 이재명 정부는 절대 불로소득 허용 안 하고 지금 치솟는 집값들 잡고 안정적으로 주택 공급 받을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내겠습니다라고 이걸로 승부를 보는 거예요. 여기 이 대안을 보고 이러한 정책을 보고도 이재명 후보한테 투표를 한다고 하면 이런 개혁에 당연히 동참을 하라라고 하는 얘기를 꺼내놓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이렇게 대놓고 용감한 공약을 치는 후보가 우리 민주진영에서 처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저쪽 애들이 대응 방법이 없는 거야. 이거 어떻게 해야 이걸 저지를 시킬까? 그러게. 더군다나 대통령 되기 전에 입법화를 끝내고 대통령을 하겠다는 건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정면 돌파가 지금 진행 중인 과정이라고 이해를 하면 그래서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진성준 의원이 그 뉴스공장 나왔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번에 정기국회에서 국민의힘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무쟁점 법안만 처리하자. 너무 많다. 피곤해. 예.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는데 이거 어떡하지 이거를? 이거 하나만 막아준다고 하면 나머지는 우리가 다 해줄게. 이거네? 오, 우리 종부 언니 들어왔어. 어디? 희령님이 저 다주택자인데 이재명 찍어요. 희령님, 종부 언니. 멋진 정부 언니. 종부 언니. 네. 아니 국회의원들이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 피곤하대잖아. 피곤한데 이거를 못 시킨다고 피곤해서? 피곤하니까. 의원을 하지 마. 하는 일이 왜 아니, 국회 왜 하냐? 이렇게 되면 내가 피곤하면? 누워서 침 뱉기가 되는구나. 그렇지. 피곤해도 해, 이 자식들아. 나도 피곤해도 해. 니들은 매일 일 안 하잖아. 난 365일 내내 일하지만 그래도 열심히 방송하잖아. 아니 그리고 그냥 해. 이거는 무쟁점도 아니에요. 이때까지 그쪽 당이 한 거를 보면은 이거 무쟁점이 아니야. 같은 쟁점이야. 같이 합의 가능한 거야. 의견 똑같구만. 예. 그래서 그래, 해야지. 저는 진짜 우리가 후보 하나 잘 뽑았다. 그리고 정말 그동안 이제 늘 뭐랄까
약간 물에 물 탄 듯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런가? 아무튼 개혁 의지라든지 어떤 그 추진력에 있어서 늘 부족하다 느끼는 아쉬움이 많았었는데 그건 그거를 눈치를 너무 많이 그러니까. 보게 만들었잖아요. 언론 환경도 그렇고. 이거를 이 어려운 상황에서 혼자 커 올라온 이재명 후보가 빚이 없으니까 정치적 빚이 없으니까 이렇게 당당한 정책을 꺼내놓고 국민들한테 선택을 받겠다고 얘기를 해주고 이거 이상 사이다가 어딨어. 그러니까 사람은 이렇게 뭐 그렇게 남의 힘으로 뭐 벌어먹고 살면은 안 돼. 자기 힘으로 자기 실력으로 정정당당하게 밑바닥부터 다지고 올라가야지 나중에 별 더러운 꼴 안 본다고. 네, 밑바닥부터 다져 올려온 방송 송작가 TV. 우리가 그렇지. 당당하게 이런 얘기 할 수 있어요. 갑자기? 그럼. 좋습니다. 아, 나도 밑바닥부터 다지고 올라온 사람이야. 네. 그렇습니다. 오늘 여수 갓김치에서 신제품 김치들을 품평하는 날입니다. 물 갓김치입니다. 그리고 여기 배추김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갓김치죠. 야, 사이즈가 엄청납니다. 그리고 여기는 깍두기고, 그리고 여기는 알타리 김치죠. 배추김치를 한번 잘라볼게요. 엄청 통째로 많아가지고 맛 한번 볼게요. 맛이 아주 기가 막혀. 머릿고기하고 같이 얹어가지고요. 엮어서 먹어보려고 합니다. 젓갈하고 양념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룰 수가 있는 거니까. 이 갓김치를 껍데기를 먹어보기 전에 국물을 한번 맛을 봐볼게요. 야, 이 시원한 맛은 여러분들이 이거 한번 보시게 되면 중독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깍두기를 잠깐 볼까요? 왜 이렇게 뭐가 달짝지근한 건가요, 뒷맛이? 하지만 최고라고 칠 수 있는 거는 물 갓김치. 이 물 갓김치 맛이, 이 국물 맛이 최고입니다, 이 맛은. 6종의 신제품 김치들 전부 다 한번 맛보셔도 절대 실망할 일 없으시겠다는 자신감으로 말씀드릴 수 있고요. 기다리던 돼지고기 수육이 나왔습니다. 그냥 볼 거 뭐 있어. 이 김치로 그냥 싸가지고 바로 한 방으로 먹는 거죠. 자, 다음은 손준성하고 관련된 이제 검찰의 행보가 확 빨라졌어요. 김만배하고 남욱을 잡아놓고요. 네. 그다음에 김웅을 12시간 넘게 조사해갖고 일단 보내줬습니다. 의원이니까 현장 체포는 안 됐겠지. 김웅은 뭐 다른 건 다 기억하는데 기억이 없대. 자꾸 그 보낸 거에 대한 기억이 없대요. 이거 어떡해? 아니 디지털 증거가 있는데도 없다 그러면 아니 저기요, 증거가 다 있는데 난 기억이 없는데 기억이 없어요. 한다고 될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맥히잖아 지금. 말이 아니 되냐고, 잠깐만,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우리 이진숙에 대해서 한 기억이 없어 나는. 근데 왜 나를 명예훼손으로? 난 기억이 없다고요. 난 진짜 기억이 없어요. 나도 내가 기억이 뭐라고 없어. 했는지. 괜찮아. 우리가 윤석열만 후보에서 떨어지면 그 캠프에 돈 안 대줄 테니까 아니 난 알아서 취하할 거야. 나도 김웅하고 네. 같은 스탠스 취할 거야. 난 기억이 없어요. 네. 근데 기억이 없는데 그게 검찰이 준 건 아닌 것 같은데 그건 또 기억해. 진짜 검찰은 아닌 걸로 기억한대. 받은 기억은 없는데 검찰은 아닐 준 거라네. 사람이 있다면 어. 그건 분명히 검찰이 아니야. 검찰은 아니다. 이런 특별한 기억력이 야, 어떻게 이거 존재할 수 있는지 진짜. 모르겠어요. 네. 서로 국회의원이라고. 아이 진짜. 봐, 융자님도 저희도 들은 기억이 없대잖아요. 대건데. 나중에 영등포 경찰서에 꼭 탄원서 한번 보내주세요. 네, 우린 들은 기억이 없어요. 우리가 이러면서. 분명히 그 당시에 조회한 기록은 있으나 아무도 그 방송을 들은 사람이 없다. 네. 이거랑 똑같은 얘기 아니겠습니까? 미양 언니가 역시 도움이 안 되네. 어쩌지? 나는 기억이 또렷한데. 쌀이 무나나? 언니 인생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아유, 아니 정말. 왜
왜 유성가면 피터님하고 미양님하고 안티가 됐을까? 네. 아유, 아무튼 정말. 그런 보여주시는 상황인 거예요. 거예요. 그래서 이럼에도 불구하고 손중성을 구속 안 시키는 거는 제 식구 감싸기 같아. 그렇죠. 아마 구속이 된다 그러면 검사가 최초로 검사를 구속영장 치는 첫 사례가 돼서 앞으로 그런 사례가 우후죽순격으로 쏟아져 나올까봐 그런 게 아닌가 싶은데 아무튼 대장동 관련해서는 김만배와 남욱이 구속이 됐습니다. 네. 네. 됐는데 딱히 또 이게 막 뭐라고 해야 되나 배임 뭐 이런 쪽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돈 받은 놈들 있잖아. 그래서 걔네들 조사를 안 해요. 그래서 이제 이 부동산 정의로운 부동산 생활이 널리 퍼져야 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지금 하나은행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거든요. 하나은행이 실질적으로 돈을 1조 되겠다. 1천억 원 이상을 대줬고, 그 과정 중에 순수하게 본인이 챙길 수 있는 수익이 1,800억 가까이 됐음에도 11억만 챙기고 나머지를 전부 화천대유에 몰아줬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과정 중에 도대체 하나은행과 화천대유는 무슨 연결고리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파격적인 짓을 해줬냐. 심지어 은행 직원들을 보내가지고 화천대유에서 근무를 시키면서 대출서류 작성까지 대신 다 해줬대요. 이 정도 되면 하나은행 잡아야 되잖아요. 이거는 하나은행이 한 거네. 네. 이 그러면 정도면. 정부생을 제 생각인데 정말 많은 분들이 정말 들으셔야 되잖아요. 밤 시간대로 옮겨. 사람들이 많이 들을 수 있는 시간대로 옮겨. 피곤해. 아니 그냥 지금 피곤한 게 문제. 피곤해도 해. 국회의원도 피곤해도 해야지. 아니 근데 우리가 그나마 본방에 붙여갖고 해갖고 네. 한 실접 7천까지 가는 거지 따로 놔뒀을 때는 1,000명도 안 듣던 방송이야. 아니 그 밤 시간대 가면 달라질 수 있어. 안 돼. 딱 그 애초에- 이동형 하는 시간에 딱 붙어. 애초에 이동형이랑 붙으라고? 저 죽일라 그래? 네. 애초에 우리가 신세경을 게스트로 같이 쓰지 않는 이상 우리 지금 정부생은 지금처럼 우리 본방에 기생해서 그냥 같이 쭉 세트로 가는 게 그나마 유일한 방법이야. 아무튼 중요한 것은 이게 긍정적인 요소로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꼬리 끊기처럼 보이는 거야. 그렇죠. 여기서 끝낼 것 같아. 왜? 아직도 하나은행 계좌를 안 털어. 그래서 안진걸 소장이 하나은행 내부 그 보고서, 결제 보고서를 그거를 어디서 얻어다가 이번에 고발을 대단해. 하면서 같이 첨부를 한 거야. 봐라, 하나은행이 이미 이거 공사 들어갈 이 대출 시작하기 전에 이거 한 3,800억밖에 안 남겠다라는 거 계산하고 있었고 공사 끝나고 정상 과정에서 1,800억을 갖고 가야 되는데 11억 8천 말고는 나머지 다 화천대유 줘버렸다라는 것까지 내부 보고서까지 제출을 했단 말이야. 근데도 안 턴단 털어. 말이야. 아무것도 안 하죠. 아직도 안 털어. 계좌를 안 털어. 아니 곽상도도 조사를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떻게 된 거야? 이 사람들로 해가지고 끝낼 것 같은데 진짜. 그러니까 그래서 얘네들이 정당한 사업비를 이런 방식으로 마구 나눠주고 뇌물이 아닌 것처럼, 왜냐면 세금을 냈으니까 뇌물이 아니란 논리야. 인건비 형태로 해갖고 다 나눠져 버려갖고 그 손실을 막강하게 입혔다. 근데 이런 거거든. 사실 이 논리도 말이 안 나는 게 이게 성남시의 손해냐? 아니야. 아니죠. 그러면 화천대유의 손해잖아. 하나은행 손해. 아니지. 하나은행은 지가 애초에 포기했으니까. 나는 300억하고 은행 이자하고 배당으로 11억만 받으면 된다. 지들 지분이 50% 민간 참여한 애들 중에 86%였는데 1,800억 중에 11억 빼고 나머지 화천대유한테 줬단 말이야. 그럼 화천대유 돈이잖아. 네. 화천대유가 내가 내 마음대로 내가 갑자기 지금 기분이 송장과 좋아서. TV 기분이 좋아갖고 자 문희정 이번 달 보너스 500 아니 50억 50억 클럽 만들어 이래가지고. 너도 40억 막 이렇게 줬어. 너무 세금 다 40억. 냈어. 네. 그러면 내가 미친놈이지. 그렇죠. 그게 불법이 될 수는 없거든. 그래서 저는 그냥 다 무죄로 해가지고 다 끝날 것 같아요 이렇게. 그냥. 그럼 내 1,800억 얼렁뚱땅. 벌어갖고 나랑 같이 일했던 사람들한테 나는 한 푼도 안 받고 걔네들한테 1,800억 다 나눠줬어. 왜?
내가 원래 그렇게 기마이 쓰는 스타일이야. 기분이 좋거든요. 그러면 이게 범죄 행위가 성립이 안 돼요. 응. 결국 이걸로 끝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지. 진짜 이렇게 끝날 것 같아. 흐지부지. 응. 그러면 또 야당은 그러겠지. 저 봐라 검찰이 저 꼬리 자르게 해줬다고. 이재명 꼬리 자르게 해줬다고 하겠지. 근데 이재명하고는 상관이 없어. 원래 상관이 없는데. 없었어. 근데 문제는 이게 배임 때문에 이렇게 구속이 된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배임이 아니고 그러니까. 뇌물죄가 적용이 돼야 돼요. 뇌물이 가야 돼. 돈을 왜 안 쫓는 거야? 도대체? 하천대유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그 엄청난 돈을 받아 먹은 애들이 불법 인허가라든지 뭔가의 로비의 역할을 통해 가지고 이걸 받아 먹었고 거기에 본인의 국가 공권력이 됐든 영향력을 미쳤다 그러면 이거는 뇌물죄로 다스려야 되는데 뇌물이란 말은 한 군데도 안 나오잖아 지금. 네. 심지어 뇌물로 받아 처먹은 놈이 야 그 돈 뇌물 아닌 걸로 했다며 50억 도로 내놔라고 지금 하잖아 지금. 이러고 있는 뻔뻔하게. 상황인 거잖아요. 왜? 안 거야 곽상도가. 여기다 뇌물죄 검찰이 적용하지 않을 것을. 못 한다는 거 아닌가? 안 거지. 뇌물죄 하기 시작하면 사실은 다 잡혀 들어가야 되거든요. 정말 이러고 끝난다고 치면 검찰 진짜- 이거야말로 이게 진짜 국가를 유린하고 경제대대를 유린한 거야. 이런 걸 특검을 해야 돼. 아, 이런 거 하나은행 특검을 해야 된다고. 공수처에서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아무튼 검찰이 그래도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하고 있고 뭘 바뀌어? 안 바뀌는데요. 안 바뀌어요. 뭔가 새로운 변화에 적응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 에, 안 바뀝니다. 우리 코로나도 박범계 끝났는데. 장관도 김호수 총장도 아유. 검찰에 대한 통제력은 아직까지는 제대로 대한 발휘가 안 되고 있지 않나 싶어요. 의지가 없는 건지. 아니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밑대가리만 바뀐다고 해서 하긴 그건 그렇죠. 이 조직 통제 안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밑에서 조사를 해라 그래도 그 저기 조서를 들고 있는 놈이 이걸 꽉 쥐고 아무 짓도 안 하게 되면 그래.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되겠나 실무자가 안 하면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지겠지라는 기대를 갖고 왜? 어? 아니 뜬금없이 아니 이제 왜? 코로나도 끝났는데 법원 앞에 가든가 뭐 해야 될 것 같은데. 아, 검찰 앞에 가서 나는 뭘 다시 촛불을 들고 촛불을 가야 들고 건데. 지금 해야 될 것 같아. 그리고 촛불 저기 우리 초가 누구 쪽하고 연결돼 있었다 그랬지? 그 무속인 그쪽 사업하고도 연결돼 있었나? 아 저기 만배 누나 명옥이 언니가 촛불 팔았다 그랬나? 그건 또 총 뭐예요? 팔았다고 그랬었잖아 왜? 그래서 촛불 집회 때 돈 많이 벌었다고 누가 우리 그 얘기 했었잖아요. 그래서 초도 이제 촛불 들 때 여러분 기억이 없습니다. 디지털 초 다 디지털 초로 다 아시죠? 바꿔. 핸드폰. 네, 핸드폰 안에 핸드폰으로. 담아 갖고 앱 받으면 갑시다. 됩니다. 야, 어버이연합에서 촛불 공장을 할 줄은 나도 생각을 못했어요. 아 그래 맞아 그래.